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야말로 방귀 낀 놈이 화내는 겁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그 피해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조경태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가는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접하셨습니다. 뭘 했다고요? 국힘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뽑았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2명입니다. 민주당 목 하나, 국힘 목 하나.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박덕흠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것도 총회를 열어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종의 경선을 거쳐서 박덕흠으로 한 겁니다. 조경태 지도 하고 싶었는가 봐요. 조경태를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조경태는 국힘의원총회에서 추천이 안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원래 이게 부의장이라는 건 몫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몫이 있고 국힘 몫이 있기 때문에 이 몫은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국힘에서 우리 누구 하겠어, 민주당에서 우리 누구 하겠어, 그럼 본회의에서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야 서로 통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경태가 어떤 꼼수를 부렸느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박덕흠을 마음에 안 들면 부결시켜버릴 수는 있거든, 본회의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서로 약속이 된 거니까. 근데 이게 꼼수를 부린 거야.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박덕흠은 국회 부의장 이 표결에서 떨어뜨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덕흠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다. 내란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 부의장을 시키겠느냐. 나 시켜달라는 얘기지.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통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 그냥 반대표 없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다 얘기가 된 거니까. 거기서 박덕흠이 물론 더 많이 나왔지만 조경태를 지지한 표가 28표가 나왔다는 거야.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경태가 박덕흠 뽑지 말라고 민주당 애들한테, 이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간을. 그런데 오늘 또 그의 버금가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를 또 조경태가 했습니다. 뭐냐? 장동혁을 윤리위에 제소한답니다. 장동혁을 징계해달라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징계해달라고 윤리위에 제소를 한대.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 절연 거부로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윤석열하고 절연을 안 해가지고 선거 패배했다. 그걸로 장동혁을 징계해달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인간이 국힘에 있으니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국힘은 이거는 안 된다. 강신업을 잘 아는 분들, 강신업 TV를 계속해서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힘당은 웰빙 정당이고 기회주의 정당이고 썩어 빠진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힘 정당을 먼저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보수 정치, 그리고 당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성공시킬 수 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저희 얘기를 듣기만 했어도,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더 좋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힘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때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권력 좀 있을 때 그랬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애들이 판치게 놔두니까 조경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장동혁 끌어내리려고 윤석열하고 너 절연 안 했으니까 너 때문에 선거 패배하는 거니까 너 내려오라는 거야.
그리고 얘를 징계해달라는 거야, 윤리위에다가. 와.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인데 이런 조경태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겠지만 일부러 이제 정치적 어떤 플레이를 하는 거지. 이게 장도혁을 흠집내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 흠집낸 거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돼가지고 제1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조경태가. 뭐 아니 우리가 뽑은 박덕흠 국회 부의장을 당에서 정했는데 그걸 갖다가 반기를 들고 경선 불복이잖아, 일종의. 경선 불복하고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박덕흠이 나가리 시키라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당원입니까? 그럼 당에 왜 있습니까? 차라리 물쑥하지? 아니 민주당으로 가든지 김상옥처럼. 차라리 김상옥이나 내가 보니까 조경태보다는 김상옥이 나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장동혁이를 갖다가 징계해달라고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이제 하겠지 뭐 안 하겠어?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장동혁이가 책임을 안 지고 버티며 당을 수렁에 빠뜨렸다. 내일 제소한다네. 내일 한대. 그러니까 책임 안 지고 버티며 당을 수렁에 빠뜨렸다. 무슨 얘기야?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가 오늘 장동혁 당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육선인가 그래. 이런 자가 계속해서 이런 자를 계속해서 공천해 주는 것도 웃기는 거고, 이 자가 또 공천 받으려고 또 그런 걸 싹 또 공천 때는 그걸 잘하는가 보더라고. 조경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일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려고 한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대표가 이에 책임지지 않고 대래 버티면서 당을 더 어려운 수렁에 놓고 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자가 이제 이준석 편 들었잖아, 조경태가. 그 다음에 또 김문수. 항상 윤석열 반대편에 서왔잖아. 그 반골 기질인지 그건 못 버리는 것 같아. 타고 태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민주당에 있다가 또 이리 건너온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사람을 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그렇게 못 보는지 몰라. 정치인들은 사람 보는 것부터 보여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서 정치한다면 안 돼요.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새는 내가 얘기도 안 해, 이제. 한동훈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 비대위원장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조경태 이자도 정치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절대로 이런 애들은 정치가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첫 번째,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하고 협조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가 어떻고 후가 어떻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그리고 권위가 있으면 그걸 좀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서로 말이야, 상대방을 인정 안 해주면 뭐가 되겠어. 가족도 그래요. 아버지가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서로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이래야 가족이 되는 거지. 서로 인정 안 하고 서로 뭐 무시하고 서로 어디 가가지고 험담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갖다가 저 거꾸로 뜨니까 그러면 무슨 가족이 돼. 그냥 이혼하고 또 뭐 뿔뿔이 해체되고 그냥 가족이, 그런 가족도 많아요.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몇십 년 동안 안 만나. 뭐 형제끼리 안 만나고 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야. 뭐 요새는 뭐 핵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지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지 뭐 아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 해체돼가지고. 그게 해체지 뭐요. 이런 인간은요, 절대로 정치에 맞지 않는 인간. 정치는 뭐냐면, 정치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치는 센 거야. 정치는 그룹이야. 그래 정치가 되는 거지.
혼자 하는 거는 그냥 자기 혼자 돛 닦으면 돼. 하다못해 절에 들어가도 거기도 혼자 못 살아. 절도 같이 밥하는 승려 있어야 되고 빨래하는 승려 있어야 되고 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내 역할을 맡아야 되고 그런 거야. 그리고 상대방을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냥 조경태 같은 놈은 혼자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서 굴 파고서 그냥 혼자 돛 닦으면 돼. 근데 저런 애가 어떻게 이 당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적발하자기잖아. 아니 지금 자기가 이제 윤리위에 제소가 되고 자기가 이제 지금 제명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 대표를 갖다가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거야. 이게 아주 안기라고 그래. 아주 그 못된 버릇이라고. 그러니까 남이 고소를 하면 그 고소가 잘못됐다는 걸 밝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남이 고소하니까 나도 고소한다. 네가 그래 나도 그런다. 깐죽거린다 그러지. 깐죽거린다. 아주 생긴 것도 관상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 인간을 어떻게 또 공천을 갖다가 저번에도 해뒀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공천에서 배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걔 배제한다고 해서 걔 부산인데 뭐 부산 걔 안다고 다른 사람 나간다고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공천 받는 데에는 또 뭔가 그 자기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이 썩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러다가도 뭔가 조금 누구 하고 또 실수하고 조금 이렇게 되면 공천 받는 데는 지장 없고. 그러니까 다 물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힘당은 말이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싸그리 물갈이야. 저번에 사실 그렇게 당을 말아먹을 것 같았으면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아니 개혁이라도 하면서 사람이라도 물갈이 하면서 그 국회 총선을 말아먹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 하나도 물갈이도 못하면서 한동훈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가 비대위원장 됐을 때 지가 정말로 정치개혁에 소신이 있으면 젊은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싹을 그냥 물갈이 해가지고서 한번 승부수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졌으면 차라리 지금 다음에 희망이라도 있지. 어차피 걔들 다 공천해줬어. 다 공천해주고 나서는 비례대표 지가 원하는 사람 몇 사람 넣고 뭐 강남에다가 지 사람 몇 사람 넣고 뭐 석동현 같은 경우 컷오프 시키고 뭐 그러고서는 개혁 공천도 못하고 그렇다고 승리하는 공천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얼마나 피해를 끼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차라리 공천을 갖다가 물갈이 하는 공천을 하다 보니까 좀 그 물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희망이라도 있지. 물갈이도 못하고 그리고 선거는 선거대로 다 말아먹고.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애가 무슨 정치를 하느냐고요. 하여튼 조경태 적반하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아무리 그 쓰레기 더미라고 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이것들이 정말 저것들은 하여튼 싹 물갈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합칩시다. 강신업 TV에 힘을 실어주시고 제가 하는 말들을 많은 곳에 전파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국힘 바꿉시다. 강신업 TV입니다.